여러분 1단락에서 딱 세 단어만 남기면 뭐가 남아야 되지? 중력, 부력, 항력이에요. 자, 그런데 중력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부력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정보는 항력인데 항력은 어디로 넘어갔어? 여기로 넘어갔죠. 자, 그럼 여러분 정보를 처리할 때 지금 여러분한테 시간을 충분히 줘서 그런데 얘는 4분 컷이 나야 돼.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처리해야 4분 컷이 나오고 또 정확성이 높아지냐? 쓸데없는 정보에 집중력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에 집중을 하고 쓸데없는 정보는 흘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중력일 거 아니야. 자, 중력은 질량은 매스의 m이라고 쓰고, 여러분 뭐 중력 가속도 9.8N이라고 다 배우셨잖아. m 곱하기 g라고 쓸 수 있겠네. 그리고 당연히 뭐 질량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중력 가속도가 변할 수도 있겠으나 뭐 일반적인 것 같다고 할 거니까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부력에 대한 정의인데, 부력은 여러분 예를 이런 거일 거야. 우리가 이제 수조 같은 데다가 물을 딱 넣어놓고, 뭐 물장난 어릴 때 쳐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수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놓고 공 같은 거 있죠? 공 같은 걸 이렇게 밀어 넣었다가 손을 딱 뗀 순간 얘가 툭 하고 튀어 오르잖아. 왜 오르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거는 가라앉아요. 근데 어떤 거는 올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부력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사실 이제 공기는 거의 질량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질량이 가볍다고 생각하면 공을 이렇게 밀어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수조 속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 물이 있었어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 그 물이 있었던 자리에 물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물이 밀려났던 물이 밀어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정의한 거야?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에요. 이게 바로 부력이라고. 그러니까 부력은 뭐라고? 이만큼의 물의 무게만큼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부력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부력은 뭐라고? 이만큼의 물의 무게야. 왜냐면 원래 공기가 없었다면 그 자리로 물이 다시 들어갈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부력은 일정할까 일정하지 않을까? 자, 봐. 부피만큼의 무게잖아요. 일단 뭐가 중요해? 부피가 중요해져.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하고 부피에 따른 무게가 일정하면 부력도 일정하겠지. 자, 그럼 봐라 얘들아. 부피와 무게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를 떠올려야 돼요? 밀도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오른쪽에 동일한 밀도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까지도 요구를 하는 거거든. 자,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게. 다시 돌아와서. 자, 얘는 그리고 중력 반대 방향이래. 그렇지. 보면 알겠지만, 자, 얘는 중력은 이제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을 건데 부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솟아오른 거잖아.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해됐니? 이게 바로 부력인 거야. 그래서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야. 그리고 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은 세부 정보들이죠. 부력에 대한. 그럼 여러분,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요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되고 세부 정보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항력이야. 그러면 습관적으로 1번, 2번, 3번 다시 1번, 2번, 3번이라고 적어두시고, 항력은 뭐니?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요.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자, 속도가 커져. 그러면 항력도 커져. 자, 항력의 종류가 나왔는데 이 항력의 종류도 중심 정보에 비하면은 세부 정보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3단락은 완전 예시까지 나와 있잖아. 더 세부 정보야.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단락은 뭐니? 자, 글의 주제는 좀 더 정확하게 자유낙하 할 때의 중력, 부력, 항력이잖아. 그럼 자유낙하도 시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작용하는 힘이. 결국 어떻게 됐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아마도 중력이 크니까 속도도 증가하는데, 속도 증가하면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도 커져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 항력 더하기 부력의 합이 중력과 같아지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면 가속도 0이라고. 속도는 일정해진다고. 이게 바로 종단 속도라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요약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뭐 틀린 거 고쳐봐라, 요약하라 안 하잖아. 지금 해. 요약하세요. 문단별로 요약하든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든 요약하세요. 선생님 잠깐 와보실래요? 퇴근하셨나? 네, 퇴근하셨어요. 아, 예. 답 주세요. 예. 요약 끝낸 사람은 그래프 그리세요. 요약 끝낸 사람은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다 그린 사람은 요약을 또 따로 다른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자, 그래프 다 그린 사람은 얘도 필기합니다.
자, 영상 돌릴게요. 아, 계속 돌리고 있었나? 자, 여러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봐요. 일단 여러분, 이게 이제 작년에 내가 뭘 봤냐면, 그냥 이 그래프를 하나 딸랑 던져놓은 과학고 입학 문제를 봤어요. 그냥 과학고 입학학원을 다니는? 그러니까 과학고 입시학원을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 국어 수업을 듣다가 과학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여름방학부터 이제 그 친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걸 딱 봤는데, 이 그래프를 딱 펼쳐놓고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3월 달에 이 수업을 했거든. 근데 이게 이건지를 모르더라고. 자, 얘들아 봐봐. X축은 시간이야. Y축은 속도야. 이렇게 비행기예요. 스카이다이버,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머리, 다리 보이죠? 스카이다이버 이렇게 뚝 튀어내렸어. 자, 그럼 봐라. 지금 얘가 비행기 속도는 있잖아, 이쪽으로. 그런데 얘가 아래쪽으로 가는 속도는 없었겠지만,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속도가 생겼겠죠? 뭐 때문에 생겼겠어? 일단은 중력 때문에 생겼겠죠? 그 다음에 부력은 중력 반대 방향이라며. 당연히 중력이 엄청 크니까 아래로 가는 속도가, 아래로 간 힘이 세졌을 거고, 거기에 저항하는 항력도 커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 때문에 점차적으로 속도가 빨라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왜 속도가 점차적으로 왜 가속도는 느려졌을까? 중력인 만큼 속력이 커지니까 비례해서 항력도 커졌을 거 아니야. 그럼 항력이 커졌으니까 어느 순간 중력 더하기 부력 항력이 합력, 힘 0을 이루면서 가속도가 0인 구간, 종단 속도인 구간이 나와요. 그럼 갑자기 왜 또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이 나올까? 살아남으려면 낙하산을 펴야지. 낙하산을 펴는 구간에서 낙하산을 폈으니까 다시 속도가 감속이 되다가 여기서 왜 또 종단 속도가 왔을까요? 낙하산을 편 상태에서 힘의 평형.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착지하는 구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중3 학생들 대상으로 한 과학고 입시 문제 학원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해석이 돼야 돼. 자, 그럼 이 그래프 해석이 되려면은 이 지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보인 중력 부력 항력이 완벽하게 이해되셨어야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부련히 그리라고 하신 거고, 좀 이따 그릴 시간 또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로 가, 이제. 1단락에서 글의 주제는 뭐였어요? 자유낙하. 할 때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을 한다요. 그럼 중력의 정의는 뭐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 곱하기 g예요. 부력의 정의 뭐였어요? 물체 부피만큼의 해당 유체의 무게예요. 자, 방향은,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부력은 중력 반대 방향. 얘는 일정이었죠. 자, 그런데 일정한지 어쩐지는 말이 없으나, 봐봐. 밀도가 균일하면 부피당 무게도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 균일할 때 제가 일정하다고 해놨고, 항력은 운동에 저항하는 힘, 그래서 항력이야. 저항하는 힘 항력이고, 그럼 당연히 운동에 저항하니까 운동 반대 방향일 것이고, 당연히 속도가 높아질수록 저항하니까 항력도 커지겠죠. 이거 어찌 다 푼다니까. 그리고 4단락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그러니까 얘는 언제야? 시작했을 때. 그럼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종단 속도인 구간이 오겠죠. 왜 종단 속도가 오니? 자, 낙하 직전에는 당연히 중력이 크고 부력은 작아요. 아직은 시작은 안 했어. 근데 항력은 제로야. 그러다가 t 0보다 크다. 즉 이제 낙하의 시작이면 중력에서 속도가 커지니까 속도 때문에 항력도 커질 거예요. 됐니? 그리고 마지막, 항력이 점점 속도에 비례해서 커지다가 중력과 부력 더하기 항력이 일치하는 지점이 올 거라고. 그 지점을 종단 속도 구간, 가속도가 0인 구간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여기까지 되셨니? 그리고 마지막, 힘을 더한 합력이 0인 구간이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지문 이렇게 처리가 되셨어야 돼요. 요약이. 하세요, 빨리. 그러니까 이 연습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약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한 번에 막 가려고 할 순 없어. 저랑 한 30지문 정도 하시면 여러분 감이 오실 거야. 근데 어떤 감이 와야 돼? 이 표를 그릴 줄 알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지문을 보고. 맞잖아. 이 그래프는 그대로 과학고 중3들이 푸는 수준의 문제잖아.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단순히 1번 맞았어, 2번 맞았어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고. 근데 학습이 그렇게 됐지. 두 번째는 뭐야? 요약을 그냥 줄글로 나열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핵심 정보들 가지고 읽어낼 줄 알으셔야 되고, 표 처리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구조 처리도 하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시고, 혹시 잘 못 알아먹겠니?
잘 안 보이니? 확대를 해줄까요? 자, 얘들아, 이것만 가지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습해야 돼. 그리면서 연습하세요. 그래프 그리면서, 그림 그리면서, 구조도 그리면서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은 정보를 다 긁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집에서 혼자서 하면 돼.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했잖아. 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뭐 문제 8문제 중에 10문제 중에 뭐 1개 틀리고 2개 틀리고 3개 틀리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잘 맞췄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정답률을 더 높이는 방법이 뭐냐. 이걸 해내야 된다고요. 이걸 해내야 된다고. 자, 부지런히 필기하세요, 빨리. 자, 그럼 갑니다, 여러분. 자, 봐. 선생님, 1번을 풀기에는 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데요. 맞아.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들은 정답될 확률이 낮아요. 자, 3번 잘 봐. 여러분, 종단 속도는 뭐였어? 자, 원래 t가 제로일 때 당연히 중력은 항력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다가 t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자, 드디어 이제 속도가 생겨나니 여전히 중력, 항력인데, 항력이 아니라 부력이죠. 중력, 부력인데 플러스 항력이 점점 커지다가 최종적으로 종단 속도가 되면, 종단 속도일 때 t를 a라고 해보자. 그때 어떻게 돼? 항력이 커져서 중력은 부력 더하기 항력이 됐다 그랬었죠. 그럼 얘들아, 힘의 합력이 0이잖아. 맞니? 힘의 합력이 0이면 더 속도를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 가속도가 얼마야? 0이죠.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게 지지. 어떻게 둘이 같아지겠어? 필기했니? 어려운 걸 해야 되는구나. 니네가 맞추는 순간 수업을 아예 안 들어버리네. 알겠어요. 맞추는 순간 수업을 아예 안 들어버려. 그러니까 애들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쓸데없이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시키면 그래요. 왜냐면 니네 체력에 과도한 공부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미 지루해요,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습관이 돼 있냐? 맞추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회로가 딱 만들어져 있어. 정확하게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가 고등학교에 무너지는 애들의 전형이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맞추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배울 거를 찾아가거든. 내가 배울 게 생기면 학습을 해. 그런데 애들 생각을 해봐. 너희가 뭔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공부는 끝이 없어요. 너희가 전국 수석을 할 때까지는 공부는 끝이 없어. 맞지? 그런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면 끝나고 끝나면 보상이 있다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수준의 회로에 너희를 너무 노출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보상을 얻는 형태로 가잖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니는 이미 인스타 같은 걸로 바로바로 순간적인 보상을 얻는 회로가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뭐 알아서들 하세요. 안타깝네. 내가 벌써 고3 지친 애들 모습을 여기서 볼 줄 몰랐다. 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선 이제 볼게. 균일한 밀도라 그랬잖아. 밀도 공식 적어봐.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거 답을 못하면 다 틀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20점짜리 서술형 문제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너희는 여기서 4점을 받고 좋아하고 있는 거야. 객관식 맞았다고. 근데 너희는 올해 1학년부터는 다 서술형으로 바뀌어요. 그럼 심지어 그래프 그리라 해석하라는 문제가 안 나오겠어? 표에다가 빵꾸 뚫어놓고 표 빵꾸 채우라는 문제 안 나오겠어?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 니네가 내년 1학년 때 바로 치르는 시험 던져주지 아무도 못 풀어, 지금.
그럼 그거를 지금 다뤄봐. 어차피 이해 못한다니까. 너무 어렵다고 다 터져나가. 그러니까 뭐야? 쉬운 거 가지고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맞았다는 이유로, 하나 틀렸다는 이유로, 두 개 틀렸다는 이유로 잘 했지만 여기서 또 배워갈 게 있고 기술적으로 연습할 게 있는데 여기서 너 맞았으니까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단계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 딱 다루고 있으면은 다 터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성적은 나오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야. 좋은 대학 못 가. 제발. 근데 뭐 부모님들은 아시겠어 그걸? 모르지? 니네는 알겠니? 몰라. 니네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교 어디 나왔는데? 아니? 더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겠어. 나 혼자서만 목소리가 아무리 뭐 찢어져라 커도 안 되는데 밀도 적으라고.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부력의 정의도 적어. 부력이 뭐야? 유체 부피만큼의 무게예요. 자, 그럼 얘들아 잘 들어라. 밀도가 100인 애가 있고 밀도가 200인 애가 있다고 하자. 그럼 부피 1일 때 얘는 질량이 무게가 100이죠. 얘는 부피 1일 때 질량이 200이죠. 자, 그럼 봐. 밀도가 더 클수록 뭐 더 크니? 무게가 더 크죠. 물론 엄밀하게 질량이지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라. 균일한 밀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균일한 밀도니까 부피에 따른 질량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일단. 그럼 여러분 부피가 동일하다는 거는 이 4번 5번에서 뭐가 동일하다는 거야? 중의적으로 사실은 나와 있긴 해요. 뭐가 동일해? 부피가 동일하다는 거는 뭐가 동일해? 부피 동일은 뭐가 동일이야? 적어봐. 니네가 생각하는 부피가 동일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밀도라는 게 바뀌지 않는데요. 그럼 부피 따라서 질량은 정해져 있지. 그러면 뭐가 바뀌면 질량이 바뀌고 부피가 바뀌면 질량이 바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부피가 일정하려면 이거라니까요.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5번 선지를 설명할게. 여기에 쇠막대가 있어요. 모양 똑같니? 쇠막대 모양 같아요 달라요? 이 빨간색이 쇠막대야. 빨간색이 쇠막대는 이 1번 쇠막대에 세워놨다가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물에 딱 떨어뜨렸어. 서 있다가 얘가 퉁 하고 떨어지면서 누웠어. 자, 쇠막대 누웠어. 모양 같아 달라요? 같죠? 크기 같아요 달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문에서 뭐가 동일이야? 부피 동일이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생각을. 부피 동일하니? 자, 그럼 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부피 동일, 뭐 동일이었어? 부피가 1이면 똑같이 질량은 100이야. 뭐 동일? 무게 동일. 예. 무게 동일이니까 그만큼 해당하는 뭐도 동일. 부력도 동일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균일한 밀도에서 뭐가 동일해? 부력 동일이라고. 그런데 5번은 부력이 다르다. 부력이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잖아.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대답 좀 해. 채점 됐잖아요. 4번이라고.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 출제 의도는 뭐야? 너희가 이미 교과서에서 중력을 배웠으니까 뭘 묻고 있어요? 부력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볼 차례야? 니네가 출제자라면 이미 애들이 교과서에서 중력 배우고 왔으니까 여기서 1번 문제 부력 물어봤으면 2번 문제 뭐 물어볼 차례야? 대답 좀 해. 뭐 물어볼 차례야? 학력 물어볼 차례죠. 자, 그럼 잘 봐 얘들아. 자, 여러분 학력은 뭐가 결정한 힘이야? 학력의 정의가 뭐야? 운동에 정하죠. 자, 그럼 여러분 고정되어 있을 때는 속도가 얼마니? 0이죠. 당연히 학력도 몇이겠어? 0이죠. 학력이 정의로 푸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 당연한 얘기면 다행이고, 당연한 얘기에서 지루한 건 나 인정. 그건 천재예요. 근데 당연한 얘기가 아니면 집중해서 빨리 정리하셔.
2번 잘 봐.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자, 질문. 자, 각각이라는 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A, B를 지시할 때 각각이라고 해. 그럼 A,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라는 건 A와 B의 속도가 같을까 다를 수도 있을까?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지문에서 주제가 뭐였어? 자유낙하할 때였죠. 그러면 자유낙하할 때 일정한 속도는 자 고정되어 있을 때 아니면 언제밖에 없어? 이게 다 서술형이라고 얘들아. 고정되어 있을 때 아니면 언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언제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고. 그래, 종단 속도일 때밖에 없다고요. 2번 선지는 뭘 묻는 거야? 종단 속도일 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종단 속도일 때 항력 차이를 비교하라 그랬죠. 자, 그럼 봐. 종단 속도일 때 항력 차이는 어떻게 구할래? 그려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계산해야 돼. 아, 미안해 얘들아. 쉬워서 그렇구나. 어려운 거 할게요. 네. 쉬워서 지루하니까 어려운 걸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하긴 저도 여러분 때 그랬어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지루했어, 수업이. 어려운 거 해야지. 모르는 거 해야지. 자, 봐라. A와 B의 밀도가 있는데 공기보다 작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이 왜 튀어 올라가니?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야. 이해됐어? 그럼 그대로 치환을 해서 여기가 공기고 공기보다 가벼운 애들이 있으면 밀도가 공기보다 가벼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부력이 어쨌든 부력은 위로 작동하는데 결국 이거죠. 자, 주변에 질소와 산소가 있을 거라고 8대2 비율로.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 무겁냐? B가 더 무겁구나. 여기에 얘가 뭐 수소, 얘가 헬륨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제 수소는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수소가 좀 더 가볍긴 하겠지. 조금 더 가볍겠지. 자, 그럼 봐. 자, 밀도는 뭐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죠. 맞니? 아니, 봐봐 다시.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은데 물체 B의 밀도는 A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더 크다고요. 헬륨이. 됐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 둘 다 가벼운 애잖아. 또 오르겠지. 그럼 봐. 지금 얘는 밀도가 여기 더 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질량이 얘가 더 작을 거고 질량이 더 작으니까 중력은 이만큼. 얘의 중력은 이만큼만 작동을 할 거예요. 반면에 봐. 공기보다 가볍다는 거는 얘네 중력보다 뭐가 더 큰 상태야? 부력이 더 큰 상태라고. 됐니? 근데 봐. 어차피 얘는 이렇게 공기보다 가볍고 공기 중에 있잖아요. 됐어? 그러면 어쨌든 얘네 부력은 동일하다고. 이해가 안 되지? 다시 설명한다. 자, 봐.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mg만큼 밑으로 당기잖아. 근데 얘가 더 가볍다니까 밀도가 더 작대잖아. 같은 부피에서 더 가벼우니까 밀도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왼쪽이 더 가벼워. A가 더 가벼워. 오른쪽이 더 무거워. 그러니까 왼쪽은 요만큼, 오른쪽은 이만큼을 당긴다고 밑으로. 그런데 얘네들이 그래 봐야 공기보다 더 가볍다니까. 그러니까 중력보다 더 센 힘으로 위로 올려지고 있으려고.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물과 공기처럼, 공기와 수소처럼 더 가벼운 애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공기들이 밀어내고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듣고 있어? 이게 듣고 있어야 쭉 이해가 되는데 안 듣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봐. 그러면 결국에는 봐. 둘 다 왜 부력이 동일하니? 같은 유체 속에 있으니까. 부력이 뭐였어? 유체 속에 다시 얘가 유체 속에서 배제한 유체의 무게만큼의 힘이야. 그런데 같은 유체 속에 있고 크기가 같으니까 같은 부피만큼의 유체를 밀어냈을 거고, 그러면 같은 무게만큼이 다시 얘네를 압력을 이렇게 가하고 있을 거니까 얘는 같은 부력만큼 위로 올라가나가고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 놀이공원 가가지고 수소 또는 헬륨 풍선 들고 다니다가 손 놓으면 위로 올라가는 게 이거잖아요. 이해됐니? 풍선 올라가는 거라고 얘가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봐. 힘의 합력을 구하시면 중력은 요만큼 잘려. 중력은 요만큼 잘려. 그럼 이만큼의 힘과 이만큼의 힘으로 올라간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결국엔 그럼 이만큼의 힘과 이만큼의 힘으로 올라가니까 자, 봐. 뭐가 속도가 더 빠를까? 속도는 얘가 더 빠르죠. 됐니?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르니까 종단 속도도 항력도 더 크겠지, 얘가. 됐어? 그래서 뭐의 항력고 종단 속도도 크다? A의 종단 속도가 더 크다고요. 그래프 그려서 이해해야 돼, 얘들아. 그림 그려서 이해. 이게 국어 시험이 아니라 지금 과학 시험이에요. 그려서 이해하세요. 그려서. 여기까지 됐어? 되셨어? 자, 그럼 여러분 3번 볼게.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얘들아 잘 봐. 지금 일단 중력은 일정하죠. 그리고 부력, 왜 이 크기 차이를 구할까? 답해봐. 중력에서 부력 빼면 뭔데? 부력에서 중력 빼면 뭔데? 왜 뺐는데? 그 답을 하라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자, 얘들아, 이거 뭐 묻는 지문이야? 항력 묻는다니까? 자, 항력 들어간 식을 써봅시다. T가 0보다 크다일 때 중력은 뭐보다 크다? 부력 더하기 항력보다 크다. 나왔는데 항력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항해야지. 이항은 어떻게 돼? 중력 마이너스 부력이죠. 자, T가 A에 와서 종단 속도일 때만 구한다고 치면 종단 속도는 결국엔 두 개 같아지는 거잖아. 됐니? 그래. 왜 뺐어? 항력이잖아. 그러니까 뭘 묻고 있는 거야, 얘도 결국에는? 항력을 묻고 있다니까? 됐니? 그럼 부력 마이너스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의 고정돼 있을 때 더 크겠군? 얘들아 잘 봐. 항력은 언제 더 커? 당연히 종단 속도일 때 크죠. 맞니? 고정돼 있을 때 항력은 제로잖아.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력의 정의가 뭐야? 속도에 정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했지. 속도가 증가했잖아. 그럼 항력도 커져야지. 됐어?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자, 4번 선지.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아니죠. 속도 증가는 뭐도 증가해? 항력도 증가한다니까. 자, 맞으면 이제 5번 풀어볼게요. 자, 똑같은 B예요. 자, 그럼 똑같은 B니까 얘는 뭐가 똑같아? 그렇죠. 질량 동일이야. 그러면 중력도 동일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 부력이 달라요. 왜? 지금 같은 유체일 때 부력이 같은데 B', 이 선제 나와 있는 B가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의 부력이 훨씬 더 클 거라고요. 됐니?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만큼 잘라내고 나면 이만큼의 힘으로 올라갔지만 얘는 이만큼 올라가잖아.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더 빠르게 더 세게 올라가고 있겠죠. 따라서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에서의 B는 그 항력은 당연히 공기 중일 때 얘보다는 얘가 더 세게 되겠지 당연히. 그게 정답이 5번이라고. 그림 그려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해하세요 여러분. 쉬는 시간은 아까 충분히 가져가셨으니까 자, 지금 간식 깔아놓을 거니까 가져가시는데 자, 10분 동안 여러분 쉬기보다는 수업 들은 거를 복기해서 이해할 거, 모를 거 질문하고 가세요. 자, 영상은 잠깐 끊었다 갈 거고 1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인데 자, 일단 회전 운동을 하는 상태일 때
돌림 힘이 0이면 빠르기에 변화가 없대요. 자, 이런 현상을 각 운동량 보존 법칙 현상이 적용된 것이다, 또는 그 현상에 대한 설명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려면 일단 각 운동량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될 거고, 질량 곱하기 거리 R 곱하기 속도 V래요. MVR로 표현이 된대. 그런데 자, 봐봐. 지금 돌림이 0일 때 일정한 빠르기죠. 그러면 돌림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고. 각 운동량이 변화한다. 그래서 속도도 달라진다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 돌림 힘에 의해서 각 운동량이 바뀌구나까지 왔거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뭘까? 각 운동량이에요. 왜? 이단락에서도 각 운동량으로 이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각 운동량, MVR, MVR. 다시 한번 각 운동량, 각 운동량. 각 운동량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얘기하고 또 각 운동량이죠. 그러면 일단락에서 얘기한 MVR로 끝나야 될 것 같거든? 그런데 그 각 운동량을 또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 자, 질량 요소가 있고 질량 요소의 각 운동량 총합이 전체래. 그래, 쪽에서 보나 전체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 각 운동량을 각 속도 곱하기 회전관성이라고 하겠대요. 자, 그럼 여러분, 식이 두 개 나왔지? MVR도 각 운동량이지. 각 속도 곱하기 회전관성도 각 운동량이지. 그럼 뭐가 각 속도가 뭐가 회전관성이에요? 자, 각 속도를 봤더니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래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얘들아, 봐봐. 굳이 속도라는 단어와 각 속도라는 단어는 거 쓴 걸 보면 두 개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두 번째. 그래서 각 속도에 대한 정의를 하고, 두 번째. 질량이 속도 변화가 어려운 정도래. 회전 관성도 어려운 정도래. 둘 다 어려운 정도래. 그럼 질량하고 회전 관성이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뭐뭐 드시로 같다고 해놨겠지. 잠깐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R은 뭔데요? R은 여기 나와 있죠. 다시, 회전 관성은 또 뭐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회전 관성도 커진다는 거야. 즉, 질량은 어려운 정도, 속도 변화 어려운 정도, 회전 관성도 속도 변화 어려운 정도. 나왔네. 여기까지 정보를 봤을 때 여러분, 핵심은 딱 이거야. 각 운동량이 뭐냐? MVR이고 각 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인데, 이렇게 지문에서 연결을 통해서 공식을 써줬어야죠. 여기까지 흐름 형광펜 잡았니? 자, 그럼 요약하세요. 자, 이제 요약하라는 말을 구조도 그리라는 말로 바꾸긴 할 거야. 자, 이거죠. 회전 운동은 돌림힘이 0일 때 속도 변화 없다. 돌림힘이 있을 때 속도 변화 있다야. 자, P는 이제 힘, 파워 P, 제로라고 써놨고, 속도는 V, velocity V라고 쓸 건데, 앞에 있는 세모는 델타 V라고 속도 변화 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니까 지우고 이렇게만 써놓을게. 그럼 회전 운동은 어떻게 되니? 네. 돌림힘이 0일 때와 아닐 때 속도 변화가 생기고 안 생기고고, 그럼 각 운동량은 MVR인데 M은 질량, V는 속도, R은 거리죠. 그래서 속도는 각 속도로, 질량은 회전관성, 거리도 회전관성이라고 3단락까지 내용은 여기 있는 정보로 요약 끝이에요. 그럼 문제 푸는데 이 이상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아.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하나 물어보자. 이 정도 수준으로 수업을 계속 할까? 좀 더 높일래? 많이 높일래? 좀 이따 고민해보고 대답해 주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여기 있는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김연아 선수의 피겨에다 적용을 해놨어. 잠깐만, 내가 뭐 되게 이상한 걸 봤는데? 뭐였지? 분명히 뭔가 봤는데? 잠시만요. 필기 다 하세요. 빨리 필기 하세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놓칠 뻔했다. 아, 이거 꼭 필요했어요. AI거든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 봤니, 이거? 자, 저는 이제 항상 수업에 관련된 건 보여드려요. 자, 봐, 이제 이거야. 자, 얘들아,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볼게. 자, 문제로 가보시면, 다이빙을 뛸 때 최대한 몸을 펼쳤죠. 그리고 B에서는 최대한 공처럼 웅크렸지. 자, 그럼 봐, 얘들아. 갑자기 얘가 몸을 피거나 줄인다고 질량이 같을까 달라질까? 당연히 질량은 같아요. 맞죠? 그런데, 자, 봐. 각 운동량은 같아, 달라? 같죠? 왜 같아? 봐봐, 운동량이라는 건 옆에서 힘을 줘야 달라진다니까? 근데 얘가 점프를 떴는데 누가 옆에서 돌려주냐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점프를 떴을 때 아무도 안 돌려주기 때문에 각 운동량은 보존이야. 그러면 MVR 값은 같아야 되는데 일단 M은 같죠? 근데 봐라. 지금 뭐가 달라졌니? 중심에서 거리가 얘는 이만큼이라면 얘는 이만큼으로 작죠? 됐어?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작아졌겠어? 속도가 작아졌고 여긴 속도가 커졌을 거 아니야. 각 속도가 커지니까 회전을 많이 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는 펼치고 있지만 회전수를 높여야 될 때는 이렇게 몸을 웅크린다고요. 여기까지 됐어? 끝났어, 그럼 이제. 자, 그럼 봐라, 얘들아. 누가 돌려주지도 않는데 각 운동량이 바뀌겠어요? 동일하죠? 2번.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 야, 얘가 점프했다가 갑자기 살이 빠지냐고요. 질량은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도 동일이죠. 자, 세 번째. A에서 E까지 5단계 중 B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아니죠. B에서 제일 웅크리고 있으니까 속도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봐봐. 자, 회전간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질량하고 거리 R이라 그랬죠. 됐어? 그럼 회전간성 어떻게 됐어? 거리가 커지니까 회전간성도 커져야죠. 맞아, 5번. 자, 이렇게 입수하게 된다면, 그렇죠. 회전수가 높은 상태에서 입수하니까 회전은 0.5바퀴, 1.5바퀴보다 더 늘겠지. 정답 5번이죠, 그러면.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 문제를 푼다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실제 그냥 상황에서 오는 거고 그냥 쇼츠보다도 국어 공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한 문제 해결됐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도 바로 가볼게요. 얘들아, 봐봐. 진짜 이렇게 쉽게 풀리잖아. 아까 질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여러분 잘 봐. 여기에서 자, 이거 여러분 판단 안 되잖아요.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회전간성이 크면 회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배웠어. 맞지? 그러니까 운동 상태 변화 어렵다고 배웠어. 근데 정지돼 있는 물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지돼 있든 안 돼 있든 어렵지 않을까? 회전간성 크면 운동 상태 변화 어려우니까. 회전하는 팽이는 봐봐. 회전 중인 거는 돌림힘 때문에 회전 상태 변화가 오잖아요. 그럼 돌림이 없는데 돌림이 어떻게 배웠죠? 자, 3번. 마찰하고 회전간성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4번이야. 이걸 묻고 싶었던 거거든. 자, 얘들아 봐. 공이 2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런데 자, 속이 빈 쇠공이 있고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이 있어요. 그럼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은 이 안에 이렇게 질량 요소들이 10개 쌓여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쇠공이니까 속엔 텅 비어 있고 질량 요소가 이렇게 표면에 10개가 있겠죠. 자, 봐봐. 둘 다 질량을 10개씩 갖고 있는 건 동일하거든. 자, 근데 뭐가 다르니? 중심에서 거리 R이 얘가 훨씬 더 크죠. 중심에서 평균적인 거리 R이 얘가 훨씬 더 작죠. 그럼 여러분, 질량하고 중심에서 거리가 회전간성이라고 했는데 회전간성은 당연히 뭐가 더 크겠어? 쇠공이 더 크지. 왜? 질량 곱하기 거리 R이 얘가 더 크잖아.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4번이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공식 하나 제대로 이해하면 답 나오는 거야. 2문제 끝이야. 3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걸 묻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문제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거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연습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이제 풀이 시간을 드리고 풀라고 하는데 왜 풀라고 하는 거냐면 객관식 중에 답을 하나 고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레벨업을 한번 확 하시려면 어떻게 가야 돼? 중요한 정보는 뭔지에다가 집중할 줄 알고 그 중요한 정보 뭔지에다 집중할 줄 안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답이 나오는 그림까지 보시는 게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자, 벌써 2질문 끝났어요. 됐니 여기까지? 벌써 끝났어. 이게 이 문제 풀이 끝이야. 질문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글쎄 이제 이걸 여러분 이해할지 뭘 할지 모르겠는데 잠깐 좀 물어보자. 자,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걸로 가자, 쉬운 걸로 가자, 적당 뭐 비슷한 걸로 가자, 조금 어려운 걸로 가자. 자, 일단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비슷한 걸로 가자 손. 알았어. 아니, 알았어. 내 겁을 엄청 줘놨구나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하긴 어려워요. 조금만 어려워져도. 자, 270페이지 풀었니? 270페이지 같이 갑시다. 자, 우리는 지뢰의 원리는 다들 배경식으로 갖고 있죠. 초등학교 때 한 배웠을 거야. 자, 지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 자, 그럼 어디에서 힘을 줄까? 상식이다 이거. 힘은 어디에서 줘? 긴 쪽이야, 짧은 쪽이야? 힘 어디에서 줘? 긴 쪽이야, 짧은 쪽이야? 생각해야 돼. 외우니까 그래, 얘들아. 야, 지뢰의 원리가 뭐야?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거잖아. 어디겠어요? 그래, 긴 쪽이지. 공식도 있지 않니? 공식도 있지 않아?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 힘을 줘. 여기 그래서 뭐라고 해? 힘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힘을 줘서 얘가 이렇게 되면 반대쪽 방향 이렇게 올라오겠네? 그럼 봐봐. 내가 힘을 주는 건 뭐야? 힘을 작용시키기 위함이지. 그럼 여기가 뭐겠어? 작용점이겠지. 그리고 중간에 낑겨있는 얘가 받치고 있으니까 받침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외우니까 까먹는다니까? 원리를 이해해야 돼. 1달러의 원리 설명하잖아.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해서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공식 써봐 얘들아. 작용점이 라지 M, 힘점이 스몰 m, 그리고 여기 짧으니까 스몰 r, 여기 기니까 라지 r. 당연히 여러분 예의지 않겠어요? 맞죠? 왜? 작은 힘을 가지고 큰 힘을 내는 거라며. 그러면 m은 작을 거고 뭐를 곱해줘야 큰 힘이 될까? 라지를 곱해줘야 큰 힘이 되겠지.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이해하면서 가야 돼. 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 여러분 혹시 중1 때, 고1 때 배우는 거 선생님 미리 했을 것 같은데, 자, 내분적 외분적 공식 아는 사람? 자, 유도해보세요. 내분적 외분적 공식을. 자, 봐. 여기가 x1, 여기가 x2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p인데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보세요. 유도하라니까, 유도. 입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써서 유도하라고. 입으로 하면 유도하는지 어떻게 알아? 유도해, 유도. 식은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고 유도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 외울 줄 알아야지. 근데 생각하는 게 기본에서 반복하면서 외워지는 거야. 유도한 사람? 유도해서 보여줘봐. 얘랑 똑같은 시기라서 내가 유도를 시킨 거 아니겠어? 얘들아, 이거 초등학교 4학년도 해야. 비례식 개념이야. 비례식 초등학교 4학년 때 분수하면서 배운단 말이야. 배우잖아, 얘들아. 뭐 A 대 B는 A 나누기 B고, 얘는 A 나누기 B고, 이거 다 이렇게 배웠잖아. 비례식으로 배운다고, 비례식으로, 여러분.
자,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야. 어떻게 구해? 간단하죠, 여러분. 자, 봐라. 지금 길이의 b는 m 대 n이죠. 그럼 m에 해당하는 거리는 얼마만큼이야? 요만큼이지. 이 거리 어떻게 구하니? 보통은 이쪽이 큰 값이니까 p에서 x1을 빼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얼마만큼이야? x2에서 p를 빼죠. 맞니? 그러면 두 개의 비례식은 m 대 n으로 같겠네. 끝났네. 이항 정리해서 p만 남기면 되네. 해봐. 자, 이것도 설명을 할게, 얘들아. 이게 왜 이렇게 가네? 왜 내항이고 외항의 곱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있는 비례식 기호는 나눗셈 기호라니까요. 나눗셈 분수 기호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야? n분의 m이고 x2-p분의 p-x1이지.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분모에 들어가는 m과 얘를 곱해주면 되지. 그럼 좌변에는 m과 얘를 곱했으니까 x2-p가 되고, 우변에다는 n과 얘를 곱했으니까 얘 소거되고 n 남잖아요. 그 식이 얘고. 그러면 전개해서 좌변으로 p 남기고 나머지 우변 정리해주면 되잖아. 해봐, 빨리 마무리. 이게 유도예요. 그러면 이제 외분점 공식도 유도할 수 있게 되지.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거를 유도를 시키냐면 봐봐. 아까도 MVR을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잖아. 자, MVR을 던져놓고 야, 각속도는 뭐야? 속도야. 회전관성은 뭘까? 당연히 질량하고 거리 R밖에 없겠지. 그럼 결국에는 공식을 그렇게 뽑아낼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애들이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 줄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은 중3들한테 무리일 수가 있어. 왜냐면 고1 과정이잖아.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고1 돼서 하면 늦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하시다 보면, 잘 들어,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고3이 됐든 어느 순간 돼요. 그러니까 버티고 밀어넣다 보면 되는데 보통은 못 버티고 다 중간에 그만둬. 아니면 내려놔버려. 자, 그럼 마찬가지다. 여기도.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아까 지문에 풀었던 돌림임 개념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뢰가 아니야.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야. 너 이거 할 줄 알지? 자, 그럼 비슷한 걸 해볼게. 돌림임. 돌림임이 뭐야? 아까도 얘기했죠. 돌림임을 통해서 문제의 운동상태 변화. 다시, 물체의 운동상태 변화. 당연하죠. 힘을 가해야 변화가 되겠죠. C는 원인, E는 결과야. 힘이 변화시킨다. 힘이 변화시킨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어떻게 다를까? 자, 이때 돌림임 크기가 어떻다라고 하면 뉴턴 미터라고 얘기했죠. 그려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려볼게. 자, 지금 물체가 중심에 회전축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물체에 속한 점 X가 있어요. 자, 최단거리로 있는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가한다고 하자. 자, 무슨 얘기야? 봐. 물체에 속한 점 X가 여기 있어. 회전축을 최단거리로 있는 직선. 자, 여기가 회전축이었죠. 최단거리죠. 됐니,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직각이겠지. 됐니? 그 다음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또 어떻게 된다고? 이러면 또 회전축과 직각이겠죠. 됐어? 그래서 이쪽으로 뭐 하겠어? 힘을 가한다고요.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할 거야, X에서. 됐죠? 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겠대? 네. 여기 가한 힘의 크기 뉴턴에다가 거리 m 해서 뉴턴 미터라고 쓰겠대. 이게 거리 m이고 여기다 힘을 얼마를 가했다면 n을 가했으면 뉴턴 미터로 구하겠대요. 됐어? 니네가 이건 그려보셔야 이해가 돼, 얘들아. 그려보셔야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이게 힘이 하나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2개 이상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2개 이상이 작용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한쪽으로 똑같이 밀면 더 힘이 세질 거고 반대쪽으로 힘이 상쇄되겠죠. 그 얘기야. 자, 그럼 이제 4달러. 이제 어떻게 하겠어? 미는 힘과 뭐 당기는 힘이 상쇄돼서 어쨌든 힘이 플러스가 돼야 힘을 할 것이고, 자,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상태 변화는 없다. 그런데 힘을 가하게 되면은 움직일 것이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겠대? 이렇게 구하겠대요. 자, 봐봐. 1m 떨어진 쪽은 300N이니까, 자, 여기 1번은 300Nm/m겠죠. 반대쪽에서 2m 200N이니까 2번 어떻게 되는 거야? 400Nm/m겠죠. 된 여기까지? 그럼 봐봐. 지금 서로 이렇게 400, 300으로 밀었잖아. 그럼 100만큼 힘으로 움직였을 거 아니야. 남는 건 100이니까. 한쪽은 400으로 한쪽은 300으로 밀었으니까 100만큼만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럼 100만큼 했고 여기에서 90도 0.5 파이 라디안을 돌게 되면 그 얼만큼을 곱한다? 각도만큼을 곱하겠대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뭘 곱해줘? 0.5 파이 라디안을 곱하겠대. 그래서 50 파이 줄로 계산을 하겠대. 된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 5달러 뭐 당연한 얘기하면서 끝났어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공식 유도해서 공식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결국은 뭐니? 돌림힘 구하는, 그리고 돌림힘이 해준 일을 구하는 공식 구하라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까지 되셨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도 볼게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구한 우리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회전 속도 제곱의 정비례래요. 그래서 V 제곱이라고 써서 다시 한번 쓴다, 여기. 운동 에너지는 뭐의 비례야? 제곱의 정비례야. 됐어?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처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렇죠. 힘이 0이야? 그럼 당연히 돌림힘도 0이겠지. 힘이 없으니까. 두 번째, R자 돌림힘이 0이면 상태 변화가 없는데 0이 아니면 당연히 상태 변화하죠. 3번,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돌림힘이 가해졌기 때문이지. 자, 4번, 힘줄만은 지를 때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변화가 없으니까 힘이 0이었다는 얘기고, 힘이 0이라는 건 힘의 평형이죠. 정답 5번인데 아까 5단락의 공식 나왔지.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가 2배 됐어? 그러면 루트 2배 됐겠죠. 됐니, 여기까지? 수학 공식이야, 그러니까. 필기하세요. 필기하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좀 이따가 질문하고 가시면 되겠어. 조금 어려운 사람. 괜찮아. 조금 어렵다. 소화할 만하다. 아, 오케이. 이 정도 난이도로 갈게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평균 중3은 이걸 못해. 어떤 중3들이 하냐? 한 상위 10% 안에 드는 친구들은 하죠. 그러니까 일반고 가면 1등급을 해요. 근데 이제 자사고를 가면 한 상위 한 3%? 2% 안에 들어줘야 1등급이 나올 거라서. 자, 17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90도 회전하는 동안. 자, 봐봐. 얘들아, 아까 R자 돌림힘은 얼마였어요? R자 돌림힘 100N, 400N, 뉴턴이잖아. 맞니? 그럼 봐봐. 지금 R자 돌림힘은 돌림힘으로 구하는데, 돌림힘은 여러분 뭐로 구했어? 뉴턴 미터로 구했으니까, 야, 힘이 더 세지거나 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문이 회전하는 동안 힘이 더 세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지고. 자, 그 다음 봐. R자 돌림힘이 2를 했어요.
일을 하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죠. 됐어? 따라서 뭐가 있으면은 90도 돌면서는 점점 뭐가 커지고 있어? 각도가 커지니까. 맞죠? 그만큼 일도 커졌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한다 얘들아. 지금 이 문제 나온 공식 첫 번째는 뭐냐면 돌림힘이에요.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R자 돌림힘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R자 돌림이 한 1이야. 네 번째는 운동 에너지야. 이 네 개 공식을 써야 정확하게 풀리거든. 자, 네 개 공식을 써봐 지금. 너네가 아는 만큼. 이게 이 지문의 요약이에요. 돌림힘, R자 돌림힘, 1, 운동 에너지 이 네 개를 쓸 줄 알아야 여러분 처리가 된 거야, 이 공식이. 자, 돌림힘은 뉴턴 미터고 힘 뉴턴과 거리 m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R자 돌림힘은 뭐야? 시그마 돌림힘이죠. 자, 돌림힘에는 이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면 더하면 그만이야. 반대 방향이 방향이다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를 더하고 빼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R자 돌림힘은 돌림힘을 다 더한다는 뜻이 앞에 나와 있는 시그마 기호예요. 그리스 대문자 S, 시그마의 기호가 다 더한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수열에서 배울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R자 돌림이 한 1은 뭐야? 뉴턴미터, 즉 돌림힘, R자 돌림힘 곱하기 각도였다고요. 됐니? 자, 그럼 봐봐. 문을 90도 여는 동안 뭐가 계속 비례해서 커져? 각도가 계속 커지죠. 거리와 힘은 그대로 있지만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질량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뭐래? 1에 비례한대요. 됐니?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는 또 속도 제곱에 비례한대. 여기까지 됐어? 이 5가지 공식 갖고 푸는 거야, 이제.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왜? 지금 보면은, 자, 각도가 0일 때보다 이만큼 쫑 돌아가면서 그만큼 일을 했잖아요. 각도만큼 봐봐. 각도가 커지는 만큼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있잖아. 됐니?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해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힘든 건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18번이에요, 이제. 자, 봐라, 이제. 그러면 A는 0.5R, B는 R만큼 떨어져 있고, A, B의 각각 반대 방향. 각각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얘들아,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A라고 했을 때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고,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B는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봐봐. 여기는 M 대신에 뭘 써놨어? 0.5R을 써놨고요. 여기는 R을 써놨죠. 됐어? 힘은 얼마만큼이야, 각각? 같은 힘이래. 그럼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N으로 밀고 있다. 100N으로 밀고 있다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봐. A임에서의 돌림힘 구하고있어. A 돌림이 어떻게 됩니까? 뉴턴 미터니까 100 곱하기 0.5 R이죠. 그러면 A는 50R 뉴턴 미터로 밀고 있을 거고. A에서는. 자, B에서는요. 100 곱하기 R. 맞니? 100 곱하기 R. 그래서 정리하면 100R 뉴턴 미터 힘으로 밀고 있겠죠. 자, 근데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누가 더 크니? B가 더 크죠. 결국에는 R자 돌리면 어떻게 오다는 거야?
구해 얘들아. 제발 좀. 힘들죠. 구해줘. 자, 2개 뺀 알짜 돌리면 얼마 남아요 그러면? 50억 뉴턴 미터가 남겠니?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네? 여기까지 안 되는 게 있는 사람 손? 다 이해되셨어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여러분.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알짜 돌림으로 일을 하는데 봐. 뭐가 커지고 있어? 각도 커지고 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커지고 있죠. 그럼 뭐도 커지겠어? 속도도 커지긴 하겠지. 제곱이 비례하지만. 이해됐니? 따라서 뭐도 커지고 있다? 속도도 비례, 제곱, 속도 비례 커지고 있다. 맞죠? 자 봐봐. 힘을 제거하면 결국에는 힘이 0인 상태야. 돌림이 0인 상태니까 일정한 유지죠. 맞니? 자 이미 B의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런데 반대 방향에 A임이 없어지면 B의 방향으로 힘이 더 갈 거 아니야. 당연히 속도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A에 가해준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2바퀴 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이 한 일은 한 바퀴 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이 한 일의 4배가 된다. 자, 얘 옳게 고쳐보고 쉬세요. 옳게 고치시고 10분 쉬세요. 고친 사람? 고친 사람 손? 이해 안 되지 얘들아. 쉬었다 할래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얘 이해 못하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되잖아. 다 풀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근데 아까보다 좀 더 어려워졌대. 왜냐면 공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한 얘예요 여러분.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중학교 단계에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쉽게 이해하거든. 반복만 하면. 자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기 있는 이 지문을 읽고 공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야. 이해해보시면 이해가 되거든. 쉬었다 합시다. 10분 정도. 풀렸을 것 같아요. 자 16번에 5번 고른 사람, 4번 고른 사람. 좋아요. 17번에 3번 고른 사람, 다른 거 고른 사람 다시 풀어야 되고요. 18번에는 좀 이따 풀면 되겠다. 자 그럼 여러분 왜 니네가 많이 틀렸는지 얘기를 해줄게.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푸셨냐면 이렇게 푸셨을 거야. 아마 보나마나 곤충은 뭘 찾고 새는 뭐 찾고 이렇게 찾았을 거예요. 전혀 중요하잖아요 그거. 그래 주제가 뭐야? 동물의 길찾기 방식이에요. 동물의 길찾기 방식이에요. 동물의 길찾기 방식이요. 계속 반복이죠. 1번, 2번, 3번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필요 없어. 장소 기억이 뭐고 재정의가 뭐고 경로 조건이 뭔지 있어야지. 여기서 곤충 물어보고 새 물어보고 흰지 물어보고 원숭이 물어보고 꿀 물어본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왜죠? 그렇게 해서? 다 필요 없어 이게. 자 그럼 봐봐. 장소 기억은 뭐야? 말 그대로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각도에서 바라본지에 따라서 달라지면 기억과 다르니까 처리를 할 수 없잖아. 원인, 결과야. 그럼 봐봐. 원인, cause, effect, 결과, problem, 문제가 있네? 어떻게 해결할래? 그래. 특정 장소, 특정 각도로 기억을 하겠대요. 얘들아, 이게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 특정 장소, 특정 각도야. 그래서 5번은 뭐가 틀려 있어? 여러 각도가 아니라 특정 각도지. 그럼 여러분 이 수많은 정보에서 한 단어가 틀렸다는 걸 어떻게 찾을까? 못 찾아요. 자꾸 꼼꼼하게 찾아야 되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찾는 게 아니라 PS 구조, 이 정보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각도가 아니라 특정 각도라는 게 바로 보였다고. 그래서 16번에 분명히 5번 고른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틀린 일을 꼼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황색과 파란색 구조를 못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두 번째가요.
자, 그러면 1번 장소기억 설명 끝났고 이제 재정의 설명할 차례죠. 재정의는 뭐래? 방향기억이 헝클어져 있을 때 해결 방법은 장소의 기하적 특징을 이용하는 거래요. 자, 예를 들어보자. 잘 봐야 돼. 이거는 아예 의도가 이렇게 된 건데 직사각형 방에 가둬놓고 기하적 정보니까 직사각형 방 기하적 정보 맞죠? 그럼 봐. 긴 벽이 오른쪽인지도 장소의 기하적 정보죠. 그럼 얘들아 지문 그대로 가져볼게. 지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직사각형 방에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긴 벽이 오른쪽이죠. 자, 그럼 봐 여러분. 여기까지 직사각형 방은 동일해요. 맞니? 근데 봐. 긴 벽이 오른쪽인데 이 지문은 어디에 놔뒀어? A에 놔뒀죠. A는 봐라. 긴 벽의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기를 보시면 뭐라고 해놨어? 직사각형 방은 동일하고 긴 벽의 오른쪽으로 기하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병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얘가 헷갈려. 근데 기억은 뭐 하고 있어? 아, 내가 있던 거는 직사각형 방이야. 자, 그럼 봐라. 긴 벽은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지. 긴 벽의 오른쪽은 A야, D야? A야, D야? A. 그런데 봐. 또 다른 긴 벽이 보이겠죠, 여기. 이 긴 벽의 오른쪽은 어디예요? 정답이 되게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나오네. 병아리가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고요. 아래를 쳐다보는데 긴 벽이 오른쪽이 어디야? 그래, C라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까지 문제를 설계해서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일치를 넘어서 이 설계도를 지금 우리 연습하고 있어요. 잘 따라왔니?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게, 얘들아. 너희가 또 어떤 애들이 4번을 틀렸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내용일치만 틀렸다고 생각을 해. 왜라고 되어 있어?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장소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고 밝혀졌다. 그러니까 니네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는 거야. 원숭이는 장소기억 활용한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잘못 골랐어. 얘들아, 봐봐. 글의 주제가 뭐예요? 글의 주제가 재정이지. 재정의는 뭐야? 기하적 정보지. 당연히 4번 맞죠? 당연히 기하적 정보도 쓰고 추가적으로 장소기억도 쓰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잡으라 그랬잖아. 그 주제를 딱.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재정의가 뭐야? 기하적 특징을 쓰는 거죠. 재정의가 뭐야? 기하적 특징을 쓰는 거야. 4번이 왜 틀려? 당연히 맞지. 그런데 왜 4번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냐? 이렇게 푼 거야. 근데 재정의라는 말은 바꿔 쓰자. 재정의는 뭐라고 바꿨어? 기하적 특징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하적 특징을 쓰는 재정의 과정에 뭐도 쓴다? 장소기억도 쓴대잖아. 근데 그냥 생각 없이 내용일치만 하니까 이런 데 서지는 거예요. 5번에 실수하고. 4번 끝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재정의는 뭐야? 기하적 정보 활용하는 거야. 틀릴 수가 없지. 재정의는 기하적 정보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니네가 17번을 진짜 많이 틀려요. 자, 경로적분에 대한 정의를 해봐. 경로적분이 뭐니? 정의 써봐. 경로적분이 뭐 하는 거예요? 기억이 경로적분이잖아. 경로적분이 뭔지 정의를 써봐요, 빨리. 얼른 써봐. 시간 없어. 빨리 집에 가야지. 경로적분이 써봐. 경로적분이 뭔지 써봐. 여러분이 경로적분을 틀리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보 분류 기준이 없어서 그래. 이건 배경 지식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아직 중학생이라 그래. 너희가 기하를 배울지 모르겠다. 옛날에 이제 선택 과목 중에 고등학교 수능 기하 벡터가 있는데 스칼라라는 게 있어요. 스칼라는 양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같은 걸 생각하면 돼. 벡터는 양의 방향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들어. 거리는 양의 개념이야. 왜냐면 자,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도 100m고요. B에서 출발해서 A로 오는데도 100m야. 그런데 수학에서는 방향의 개념을 주죠. 그러면 이 경우 A에서 B로는 플러스 100이 되는 거고 B에서 A는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야. 이게 벡터야. 방향까지 가는 게.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질문. 거리를 계산하니, 방향을 계산하니, 경로를 계산하니. 계속 반복되는 대안을 찾아, 빨리. 찾아. 뭘 계산하니? 응? 방향 계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까지 도달했어. 뭘 계산한대? 집방향 계산한대. 없어가지고 한 발 더 디뎠어. 그럼 뭐 한대? 집방향 계산한대. 됐어? 뭘 계산해? 집방향을 계산한다고요. 뭐가 아니라? 집까지의 경로나 거리가 아니라. 왜? 방향만 맞으면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틀렸어? 직선 거리야 방향이야. 방향이죠. 경로야 방향이야. 방향이죠. 왜 틀렸다고? 핵심 아이디어. 주제 못 잡아서 틀린 거예요. 되게 쉬운 거에서 틀린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1, 2, 3번인데 얘들아 봐봐. 자, 집방향 계산하는 건 맞아. 그런데 암흑 속에 살 수 있는지도 확인하셨어야 될 것이고 2번, 3번도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 잘 보자. 첫 번째는 기본적이니까 타고나는 거니까 본능이란 얘기야. 그런데 왜 쓰니? 봐, 이미 장소기억이 있죠. 그럼 장소기억 쓰면 되잖아. 근데 못 쓰는 이유는 뭐야? 그렇지. 지형지물이 없으니까 장소기억도 못 쓰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형지물이 있으면 장소기억 쓸까 안 쓸까? 쓰지. 자, 봐봐. 여기 있는 정보를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쪼개볼게. 여기 있는 정보는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자, 지형지물 있으면 뭘 쓸 수 있어? 장소기억 능력 있으니까 쓸 수 있죠. 없으니까 못 썼으면 있으면 쓸 수 있잖아. 이게 기본적인 정보를 분류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기야,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3번이지. 지형지물이 있으면 장소기억 쓴다니까 지형지물이 있으면 장소기억 쓴다고요. 3번 끝으로. 이해됐어?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